김정은이 세대의 장갑 열차, 방탄 리무진 함대, 미끼 비행기, 그리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모방하도록 훈련받은 대역들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왜 김정은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숨기고 보호하려고 할까요? 순수한 권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깊은 두려움 때문일까요? 오늘 세계 탐험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어야 할 그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여행. 그의 장갑 럭셔리카 함대와 조깅 경호원들. 김정은의 경호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미지 중 하나는 장갑 럭셔리카 함대와 함께 조깅하는 경호원들입니다. 이 함대의 중심에는 약 180만 달러로 추정되는 그의 장갑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리무진이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방탄 유리창, 고성능 탄환을 견딜 수 있는 장갑 패널, 총격이나 파편으로 손상되어도 작동하는 럼플렛 타이어를 갖춘 이동 요새입니다. 승객실은 공기 중 독소에 대해 밀폐되어 있으며 김정은이 어디를 가든 그의 리더십, 네트워크와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첨단 통신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함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획득되었는지 때문입니다. 국제 제재는 북한이 고급 차량을 포함한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의 마이바흐와 기타 럭셔리카는 중국 무역회사와 제재 집행의 허점을 이용한 유령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되었습니다. 그의 전체 함대는 1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반 국민이 겪는 빈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의 차량 행렬은 도로로 이동할 때 수십 대의 차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찰 차량이 위협을 확인하기 위해 선두에서 경로를 점검하고 미끼 차량은 그의 실제 위치를 은폐합니다. 호위 SUV는 무장 경호원을 태우고 지원 차량에는 의료 유닛과 이동통신센터가 포함됩니다. 이 행렬은 군사적 정밀도로 움직이며 암살 시도나 조직적 공격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차량 행렬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는 조깅 경호원들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영상에서 그의 리무진 옆에서 달리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이들은 엘리트 근접 보호팀의 일원입니다. 그들은 김정은과 비슷한 키, 완벽한 시력, 최고 수준의 체력, 무술, 사격 기술을 요구하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발됩니다. 그들의 가족 배경은 충성도를 보장하기 위해 2대에 걸쳐 조사됩니다. 그들은 화기 외에도 근접 방어 훈련을 광범위하게 받아 위협을 신속하고 가능하면 비살상적으로 무력화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김정은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규율의 심리적 과시로 작용하여 흔들림 없는 보호로 둘러싸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이동 요새, 김정은의 장갑 열차. 김정은의 장갑 열차는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정교하고 비밀스러운 이동 수단일 것입니다. 약 1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 이동 요새는 극단적인 보안 조치로 보호됩니다. 이 열차 시스템의 독특한 점은 세 대의 열차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차는 김정은의 주요 객차 앞에서 철로를 검사하여 사보타지, 손상, 폭탄을 확인합니다. 이 선행 열차에는 보안 전문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스캔 기술을 갖추고 경로가 완전히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열차는 김정은 본인을 태웁니다. 이 열차는 폭발 충격과 고성능 총격을 견딜 수 있는 21개의 방탄 객차로 구성됩니다.
무거운 장갑 때문에 열차는 약 37마일시로 느리게 이동합니다. 내부는 분홍색 가죽 의자, 광택 목재 바닥, 패턴 좌석, 샹들리에로 고급 호텔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개인 셰프가 그의 취향에 맞는 한국, 중국, 프랑스 요리를 준비하는 식당차가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긴 여정 중에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연예인들이 동행할 수도 있어 그의 호화롭고 고립된 생활 방식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열차는 주요 객차 뒤를 따라가며 추가 보안 요원을 태우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 후방 열차는 대공 및 지상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긴급 대피를 위한 헬리콥터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열차는 공격 위험을 최소화하고 김정은이 이동 중에도 국가 운영 통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보안 전략을 형성합니다. 그의 열차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은 김정은 전용으로 약 10개의 철도역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 역들은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철저히 경비되어 그가 완전히 비밀리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에 투입된 자원은 정권의 암살이나 쿠데타 시도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공격받지 않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미끼 비행과 대역. 김정은의 보안 전략은 비행에도 적용되지만 그는 가족 전통과 위험 때문에 비행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비행할 때는 외국 정보기관과 잠재적 공격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미끼 비행을 사용합니다. 여러 대의 항공기가 국가 원수에 적합한 보안 요원과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비슷한 경로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싱가포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세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평양을 출발하여 그의 이동을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미끼 비행 외에도 김정은은 키, 체격, 얼굴 특징이 비슷한 대역을 사용합니다. 이 대역들은 그의 자세, 제스처, 습관적 세부 사항까지 철저히 모방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매우 철저하여 가까운 측근조차 공식 행사나 보안 훈련 중에 진짜 지도자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역 사용은 몇 가지 목적을 제공합니다. 첫째, 암살자가 진짜 대상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그의 개인 안전을 높입니다. 둘째, 그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 전지전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공식 행사를 대역에게 위임하면서 다른 곳에서 전략적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속임수 전술은 정권의 비밀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며 외국 정보기관이 그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의 정부 내에서도 소수의 내부자만 그의 이동 정보를 알고 있으며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는 부분적으로만 정보를 받습니다. 이 극단적인 보안 접근은 그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그의 리더십 서사의 중심이 되는 신비와 불패의 오라를 지속시킵니다. 지하 벙커와 비밀 터널. 김정은의 보안 인프라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인상적인 요소는 북한의 광대한 지하 벙커와 터널 네트워크입니다. 여러 정보 소스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지하 방어 개발 정책을 시작한 이후 최대 8,000개의 지하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 터널은 군사, 정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며 위기나 전쟁 중에 리더십을 보호하기 위한 숨겨진 운송 및 생존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일부 터널은 차량, 트럭, 심지어 열차를 수용할 정도로 크며 김정은이 위성이나 공중 탐지 없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남한과의 산악 국경을 따라 약 4개의 터널이 존재하며 이는 신속한 병력 이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터널이 그의 거주지, 지휘센터, 주요 군사기지를 연결하는 리더십 이동 전용으로 여겨집니다. 이 터널 건설에는 막대한 자원, 인력, 공학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수십 년에 걸쳐 강화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물을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과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하에서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벙커는 회의실, 숙소, 식량 저장소를 갖추고 있어 공격 중에도 리더십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 터널의 비밀은 극도로 유지됩니다. 김정은의 보안 및 방어 지휘부 내 소수의 내부자만 전체 배치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탈북자들도 정보가 분리되어 있어 세부 지식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이 지하 시스템은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도로로나 항공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갑자기 다른 지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략적으로 이 터널은 외국 공격, 쿠데타, 내부 봉기에 대한 정권의 편집증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이 공공인프라, 의료, 식량 안보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보호를 우선시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김정은에게 이 벙커와 터널은 어떤 위협에도 권력과 개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궁극의 보험 정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치 요트, 제재 속 떠다니는 저택. 장갑 열차와 차량을 넘어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은 바다로 확장됩니다. 그는 700만 달러 가치의 프린세스 95마이와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펜디로 맞춤 제작된 인테리어를 갖춘 810만 달러 이상의 프린세스 92마이를 포함한 여러 럭셔리 요트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트들은 모나코나 프랑스 리비에라의 정박한 억만장자들의 요트와 비슷하며 심각한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의 지도자보다는 억만장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프린세스 95마이는 우아한 선실, 넓은 라운지, 손님 접대를 위한 식사 공간, 여가 파티나 사적인 회의를 위한 썬데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프린세스 98마이는 더욱 호화로우며 고급 목재 마감과 이탈리아 디자이너 장식으로 꾸며진 넓은 스위트룸을 제공합니다. 각 요트는 약 10명의 손님을 완벽한 편안함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훈련받은 스태프가 승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N 제재해서 이러한 선박을 획득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북한은 제3자 선박회사, 유령회사, 요트 캐리어로 알려진 특수 해상 운송을 통해 제재를 우회합니다. 이 대형 선박은 컨테이너나 방수포 아래에 요트를 숨겨 위성 탐지와 항구 검사를 피합니다. 조사 결과 일부 거래는 동아시아 기반 선박 회사로 추적되어 국제 제재 집행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이 요트들은 단순한 사치의 상징이 아니라 전략적 목적을 제공합니다. 김정은은 이를 이용해 북한 지도부 전용으로 예약된 빌라, 해변,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는 개인섬 휴양지에 접근합니다. 위성 이미지와 탈북자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섬은 철저히 경비되어 지도자에게 완전한 보안과 비밀을 보장하며 여가를 제공합니다. 이 해상 호화로움은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정은이 수백만 달러 가치의 요트를 타고 순항하는 동안 그의 국민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영양 실조, 엄격한 경제 배급을 견뎌냅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리더십 우선순위, 국제 제재의 효과, 극단적 불평등에 기반한 권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국제정상회담, 글로벌 권력의 쇼케이스. 김정은의 국제여행은 가장 물리적으로 까다롭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해외로 여행할 때 그의 보안 조치는 북한의 엄격한 통제를 벗어나 외국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집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이 특별한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싱가포르 방문 당시 김정은의 180만 달러 장갑 마이바흐 리무진은 전용 화물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이 차량 하나만 운송하는데도 세심한 계획, 특수 항공기,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도착 후 김정은의 대표단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하나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한 층 전체를 예약하여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감시 장치나 위험에 대한 철저한 보안 점검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의 보안팀은 그의 식사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 셰프와 식량을 가져왔으며 모든 식품을 섭취 전에 테스트하여 중독을 방지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생물학적 샘플 수집 시도를 막기 위해 휴대용 화장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그의 여행 프로토콜에 깃든 극단적인 주의를 보여주는 특이한 조치입니다. 정상회담 동안 그의 조깅 경호원들은 그의 리무진 주변에 동기화된 보호 동작으로 글로벌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며 국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북한의 규율 있고 충성스러운 보안 문화를 강조하면서 준비된 강렬한 이미지를 투사했습니다. 이 여행은 또한 외교적 목적을 제공합니다. 럭셔리 차량,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 규율 잡힌 경호원들은 권력, 정당성, 통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러시아 방문에서 그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양자 관계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국경에서 철도 게이지 변경을 거치며 60시간 이상 열차로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은 북한의 인프라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의 항공기는 구형 소련 시대 모델이고 열차는 37마일시로만 운행하며 각 여정은 막대한 자원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시는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그의 지위를 강화하며 그의 리더십의 회복력과 전략적 야망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비용, 극단적 보안, 미스 대중 빈곤. 김정은의 보안에 대한 북한의 헌신은 막대한 재정적, 도덕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그의 여행 관련 보호에 매년 수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세대의 장갑 열차, 럭셔리 차량 함대, 여러 요트, 항공기, 지하 벙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을 운영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천 명의 인원이 포함됩니다. 장갑 열차 시스템만 해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첨단 보안팀, 헬리콥터 호위, 스태프 배치를 위한 화물 비행기, 김정은 전용으로만 건설된 약 10개의 철도역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의 장갑 차량 함대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특수 서비스, 연료, 수입 부품 교체의 수백만 달러가 더 듭니다. 그의 럭셔리 요트를 운영하는 데는 스태프, 유지보수, 연료에 매년 추가로 수십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반면 북한 인구의 상당 부분은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40%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식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격차는 인권단체와 글로벌 관찰자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격차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은 김정은의 고베 소고기, 이란 캐비아, 유럽 특산 치즈 등 고급 음식에 대한 취향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한 스태프는 그의 개인 주방을 위해 프랑스에서 치즈 제조 기술을 익혔으며 일반 시민은 기본 영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 배급에 의존합니다.
윤리적 문제 외에도 경제적 기회비용은 막대합니다. 리더십 보완과 사치품에 지출된 자금은 인프라, 의료, 국가 식량 안보를 개선하여 생활 수준을 높이고 영양실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 자금은 두려움, 비밀, 특권에 기반한 리더십 숭배를 강화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엘리트의 사치와 대중의 고난 사이의 불균형이 결국 정권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과잉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내부 불만이 커져 정권의 장기적 통치와 사회 통제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극단적 조치가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강화하며 그의 개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고립과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비밀 여행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장갑 열차, 미끼 비행기, 아니면 그의 럭셔리 요트,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이야기가 저처럼 매혹적이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더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